지금 우리 이제 예원 선생님은 특목고 입시 쪽에 벌써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대치동에서는 잘 알려진 분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네. 잠을 못 자고 지금 수업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네. 목이 맛이 가가지고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긴 하지만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이제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5분 10분 네. 정도 소개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저 일단 서울과고 입시가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시가 거의 5월 말 6월 초 중반 이렇게까지 가다가 이번에는 한 5월 22일인가부터 5월 말까지 접수 기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당겨졌군요. 네,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몇 년 전까지는 정상 스케줄이었거든요. 아, 그럼 코로나 네. 특별한 기간에 이제 지났다. 네, 왜냐면은 이제 원래는 예전엔 1박 2일로 캠프를 진행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선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이제 못하게 못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바꾸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겠죠.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계속 이제 밀렸는데 이제는 조금 당겨졌고요. 일단 1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이들이 뭐 서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를 통과를 해야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재성 평가라는 창의 사고력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서울과고는 다른 영재고에 비해서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어렵다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일단 써야 되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를 서술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진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또 공부를 할 예정인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번은 수학적 창의성에 관해서 묻는 건데, 그래서 1번은 띄어쓰기 포함 500자, 2번은 띄어쓰기 포함 800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많은 친구들은 한 400자 정도씩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써서 연결해서 2개의 컨텐츠를 쓰게끔 해요. 아니면 한 개를 정말 자세하게 다룰 만한 의미가 있는 컨텐츠다. 그러면 그거를 상세하게 씁니다. 디테일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굉장히 이제 그 외에 자기한테 의미 있는 경험 하나를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대비 학원이라든지 이 근처에 이제 여러 곳에서 어떤 때는 뭐 수학에 관해서 쓰라고 하고 어떤 때는 뭐 인성에 관해서 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소서에 어떤 얘기를 쓴 애들이 뽑혔는지는 모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막 휘둘러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마다 사실 자기소개서가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굉장히 위험하죠. 하는데 위험하죠. 네. 그래서 애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막 이제 같이 애랑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또 수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아이하고 인터뷰가 되게 여러 번 반복되겠네요. 그거 할 때. 네, 일단 이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미리 받아서 보거나 그럼 이제 쭉 보고 애가 뭘 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일단 수학적인 거, 리더십, 그 외에 이제 인문사회적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애가 뭐 학교에서 동아리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논문 쓴 거, 뭐 과학, 수학 대회 참여한 거 다 스펙을 정리를 일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애랑 앉아가지고 질문 대답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네. 그게 그러면 오랫동안 역시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관찰이 된 수업을 같이 하면서 관찰이 되고 했던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독창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쵸. 그건 어쩔 수 없네. 네, 그건 사실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그럼 너가 이걸 했으니까 이거에 관해서 써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말해준 것만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새로운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봐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친구들은 이제 저랑 지금까지 글쓰기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뭘 써라라고 얘기하면 뭘 써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지 이제 막 쓰는데 그럼 그걸 이제 같이 다듬는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 마지막에 그 자소 쓰겠다고 돈 들고 학원에 우르르 몰려서 줄 서가지고 써서 나오면 다 도장 찍어낸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항목은 비록 뭐 3개, 4개 막 학교마다 이제 다르지만 항목이 여러 개지만 결국에는 한 명의 인간을 보여주는 거여서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떤 스토리의 연결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뭐 학원에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뭘 끼워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알지. 면접 가면 이거 왜 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심지어 대답도 못해. 남이 만들어주면 준비가 안돼 있어요. 남이 만들어주면 진짜. 대답도 못해. 응.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시험 준비한다고 이런 거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서울가고는 면접도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3차에 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최근 한 3년 정도는 면접도 안 봤어요. 시험만 보고 글쓰기만 평가하고 그러니까 면접 대신 그냥 글쓰기 하겠다는 거죠. 면접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걸러내기가 뭐 어찌됐든 그래서 서울가고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가고 이외에 서울가고는 어찌됐든 서류 통과가 되려면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고 그 이외에 다른 학교들은 분명히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질문을 이제 하기 하죠. 때문에 대학에서도 무조건 하고. 네. 그래서 깊이 있는 컨텐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를 왜 했니? 이거를 왜 한 거 같니? 그러면 이제 뭐 물리와 뭐 이런 화학에 관련된 원리에 관한 실험을 했다. 그럼 이 실험의 의미가 뭘까? 이런 애들이 사실 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냥 시키니까 했다. 맞아. 그냥 이거 한 건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해서 나라는 인간을 보여주는 이제 걸로 만들 것인가 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맞아. 이게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거지. 그 별 뭐랄까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은 뭐 A 국밥집에 가도 B 국 내진 C 다른 국밥집에 가면 다 맛이 비슷한 거고 이거 잘 구별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본 사람은 여기는 뭘 더 넣네 이거 금방 알거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채점하신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보면 이게 만들어 준 건지 지가 쓴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거 잡은데 우리가 대학 면접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실험 똑같은 얘기인데 실험 얘기 딱 나오면 이거 가열할 때 뚜껑을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뭐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해본 애들은 대답이 나오는데 안 해본 애들은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되는 경우 바로 뽀록 나죠 한 방에.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 만들어진 걸 사실은 만들어진 걸 선생님들이 못 골라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그 골라낼 거 누구 떡먹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전형이 되게 많은데 그 큰 의미가 없는 전형을 굳이 보는 이유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 있어요. 눈에 확 띄일 때가 있거든. 그럼 걔는 뽑히는 거죠. 솔직히 그런 걸로.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좀 잘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돌아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애들이 더 빡세지겠군요.